도정은입니다. 3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강원도의회 제305회 정례회가 벌써 중간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어제까지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모두 마쳤고 오늘 오전에 본회의에선 예산안 심의의 시작을 알리는 시정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이제까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뜨거운 설전이 이어졌듯 예산안 통과에도 쟁점이 많은데요.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선 또 어떤 점들이 부각됐을까요? 그리고 2022년 예산과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에선 어떤 쟁점이 숨어 있을까요? 자세한 얘기 박인균 의원과 심상화 의원 두 분 도의원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심상화 의원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상화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인균 의원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인균입니다. 네, 오늘 305회 정례회의 반환점에 해당하는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어떻게 치렀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소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먼저 심상화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강원도의회는 17일 상임위원회별로 이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75개의 기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예. 강원도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알펜시아 매각, 도청사 신축 등 주요 현안을 집중 거론하고 야당 의원들은 강원도 개발공사 상대로 알펜시아 매각 절차의 정당성을 놓고 책임자들의 위증 여부도 추궁을 하고 또 도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공론화 부족 등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번 행감은 시작부터 집행부에서 도의회를 무시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까지의 행정사무감사에 비해 이번 연도에는 특히 자료 거부가 많았고요. 예. 증언 거부, 위증도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강원도민과 강원도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고 저는 최악의 행감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강원도에서 도의회를 무시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고요. 자, 네. 박인균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지금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시는지 아니면 또 생각이 다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예. 늘 비슷한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면 좀,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좋은 약도 이 효과가 떨어지고 좀 식상해지지요. 그리고 이 용두사니적으로 끝나기 쉽다. 이런 좀 생각을 갖고요.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는데 무슨 일이든 간에 이 참 끝나고 나면 좀 아쉬움이 있죠. 아쉬움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사무행정감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찾아내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바로잡는 일뿐만 아니라 이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인재개발육성재단에서 운영한 강원학사의 경우 현재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서 그리고 다양한 학교의 전공자들이 모이는 장점을 살려서 예를 들자면은 생물화학 같은 과학과 산업응용, 경영 같은 것을 융복합시키는 겁니다. 강원학사 내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는 이게 실사구시가 되고 벤처 창업을 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되죠. 또 미래전략실의 경우는 저는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는 요소수 그리고 기후위기와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암모니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거론을 하고 이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 미래전략과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검토하고 연구해봐라. 이런 또 주문을 하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심 의원님과 박 의원님은 서로 대척점에 계시는 거네요, 지금. 네. 그래서 여야가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최문순 도정 이제 행정을 지적을 하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박인균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대안 제시라고 제가 보여지는데 대안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문순 도정을 우리 집행부 실국장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행감에 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증언 거부 위증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네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보면 41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그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도 있고요. 예.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10대 의회 그 행정사무감사 중에 결과 보고서에 채택된 적이 없지만 요번에는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만약에 고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그 도의원 개인이 그냥 하시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의회 차원에서 이거를 중론을 모아서 거기서 가부를 결정해서 단체가 고발을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허위 증언을 했을 때는 먼저 그 상임위 그 회의록을 검토하고 그 법률적 검토를 합니다. 그래 허위 증언으로 인정되거나 또는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지금 검토가 다 지금 하는 단계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원이 당사자 의원이 그것을 상임위에다가 그 상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상임위 의결을 받고 상임위에서는 그것을 본 회의에서 상정을 하게 되면 최종 의결이 끝나면 의장께서 그 검찰이나 경찰의 고발 조치가 이어질 것이고요. 과태료 처분은 우리 강원도 의회에서 그 당사자한테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상임위에 상정이 되고 의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바라보는 시각 차이로 인해서 다수가 아니다, 이거는 고발 사안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고발을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겠네요.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고요. 그럼 예. 명백하게 어느 뭐 선언적 가지고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법률적 검토를 했을 때 이거는 허위 증언이다. 또 이거는 알면서 증언을 거부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허위 증언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의회 차원에서 고발이 이루어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한마디 좀 보태면 안 될까요? 예. 우리 김상화 의원이 이 고소 고발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엄청난 문제와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뭐 소소한 어떤 잘못, 문제점, 미비한 점 분명히 있죠. 그 점은 따끔하게 뭐 비판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아주 그 상대하고 거대하고 이런 것 같으나 이 결과는 지나가는 물처럼 흘러가는 물처럼 이 흐지부지 이 미약하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일단 이 문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두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저도 이제 알겠고요. 12일에 열린 재난안전실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특별사법경찰의 실적이 미진하다 뭐 이런 지적이 나왔다면서요. 이거 어떤 얘기인지 이번에는 박인균 의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우리 도의 그 특사경은 18개 분야에서 이제 도와 기초단체를 포함해서 한 500명 정도의 인원이 있습니다. 예. 소방 부분에 130명 정도를 지휘하는 5개 그 민생 분야에서 한 1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지적은 성과 내용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특히 이제 그 특사경의 활동이 식품 위주 또 아니면 환경, 공사 현장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등 이 눈에 쉽게 띄는 간단한 어떤 문제만 한정되는 어떤 한계가 있었다. 폭넓고 다양한 그 민생 문제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무연수원이라든가 농산물 품질관리소 등을 통해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전문성이 부족하고 이 법률적 권한의 어떤 그 한계 이런 것이 주어진다. 그래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상화 의원님께서 기후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하셨다는데 그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2019년, 20년, 2년 동안 수해 피해 현황을 보게 되면 2천억 원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강원도와 18개 시군 예산 중에 재난 복구비로 상당한 지금 비용이 이제 지출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태풍, 수해, 지진, 해일, 폭염 등 재난과 연관성이 깊은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예방 대책을 재난안전실에서 좀 주도적으로 세워나가라고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이제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기후변화연구센터에서도 연구 발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좀 앞서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다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인재육성재단의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죠. 대학 교육과 관련해 얼마 전에 강원대에서 국공립대 무상 등록금 도입을 주장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국비 확보가 중요한 문제지만 강원도 대학 교육 정책에도 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강원대 무상 등록금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박인균 의원님 말씀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대학에 들어가는 비용이 참 비싸지요, 보면은. 네. 이 OECD 국가 같은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 무상 등록금 문제는 장기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 돈이 없어서 이 공부에 제약이 된다면 그건 참 넌센스지요. 그러나 이제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면은 이 점진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인구 확대, 팽창 시기에 맞게 성립된 대학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동시에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 구조조정과 이 무상 등록금 문제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통합이라는 것도 진행이 되면서 무상 등록금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심상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먼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공립대의 역할과 위상을 좀 정립도 하려면 무상 등록금 도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관건은 재원 마련입니다. 네. 이제 국회에 상정된 지방 공립대 지원 법률이 이제 통과가 되면 재정 확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원대가 이번 총장 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대 무상 등록금 실현을 위해서는 8,629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예. 전국 국공립대 41곳의 재학생이 43만 7천여 명인데요. 여기에 등록금은 2019년 기준으로 총 1조 3,477억 원이랍니다. 예. 이 등에 지금 그 국가 장학금으로 4,848억 원을 이제 충당하고 있으니까 차액인 8,629억 원을 투입할 경우 국공립대 무상 등록금이 성립되는데 국회에서나 우리 재정을 담당하는 정부에서 이 국공립대의 필요성 또 지역의 역할 이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 조속히 좀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심 의원님께서 재원 마련이 관건이라고 하셨는데 이 재원이 쉽게 마련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것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담을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요. 예. 중앙정부에서 담아야 되는 예산이니까 중앙정부에서 좀 학교에 대한 이제 소멸화되어가는 학교에 대한 예산을 좀 담는다 그러면 8천억 정도는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대선에서 뜨거운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강원도의 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문제입니다. 물론 여야 모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주장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씩 다르거든요. 여당에서는 평화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야당에서는 경제에 좀 중심을 놓고 무게를 두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냥 듣기에는 여야가 함께 말하나 보다라지만 방향성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사실 이 경제와 평화 따로 떼어내야 할 게 아니고 함께 버무려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강원도의 입장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강원도는
그 세계 유일의 그 분단도로서 이 분단 75년간 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보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변방이라는 그 입지적 한계와 안보 불안 등으로 많은 또 소외와 불이익을 받아왔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강원도는 새로운 경쟁력, 미래 성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평화이고 남북 협력이 매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참 강원도로서는 이 절박한 부분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 아젠다를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평화와 자치 두 축으로 이 강원도의 그 특별자치도가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 자치뿐만 아니라 평화와 자치뿐만 아니라 평화와 경제 이 부분도 뗄 수가 없는 문제죠. 이 다만 우리 여당에서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평화 경제 자치 이걸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뒤면처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야당 우리 국힘에서는 이양수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 적정 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호의적인데 이 다른 부분들은 이 부분들에 평화하면 뭔가 국에 넘겨주는 거, 또 퍼주는 거 이런 식으로 어떤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국회의원 두 분이 그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이 장점을 취해서 취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심상화 의원님. 네, 앵커께서 이제 말씀하신 여당에서는 평화, 야당에서는 경제, 이 둘은 서로 떼어낼 게 아니라 함께 버무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평화특별자치도는 민주당의 이념적 대북 정책에 좀 맞춰져 있고요. 지역적으로는 좀 접경 지역에 이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상 좀 협소한 특별자치도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은 평화특별자치도보다 좀 더 큰 개념의 특별자치도를 강원도 지역 전체가 좀 이익이 되는 경제특별자치도를 이제 만들자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냥 특별자치도를 그냥 무조건 평화라는 정치적 구호로 이제 홍보하는 이제 용도로 쓸 것이 아니라 정말 강원도 전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좀 설계를 해서 제대로 이제 추진을 하자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요즘에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이양수 의원이 발의를 했었고요. 허영 의원이 또 발의를 했는데 두 분이 이제 서로 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합의가 좀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좀 들었습니다. 아마 강원도에 경제든 평화든 강원도민들의 이익이 되는 그런 특별자치도가 좀 요번에 좀 통과가 돼서 예. 좀 모든 도민들이 좀 혜택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이 질문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어떻게 좀 살만해졌나 했더니 위중증 환자는 자꾸 늘어나고 또 확진자도 너무 3,000명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이러다가 다시 방역을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도 되고 우려도 있는데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이 방역에 대해서. 심 의원님 잠깐 먼저 듣고 그다음에 박 의원님 들어볼까요? 네, 강원도는 이제 경제, 민생, 사회문화, 치안안전, 방역의료 이제 4개 분과위원회를 민간 전문위원 40명으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이제 10월 13일 출범을 했습니다. 예. 일상회복 단계 전환에 따른 이제 세부 방안을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하는 형식으로 현재 이제 각 분과위원회에서 분야별로 논의 중인데요. 또한 올해 초부터 전국 최초로 이 통장님을 이제 마을 방역관으로 임명을 하셔가지고 마을 단위 방역 활동도에도 활용을 하고 또 60여 개의 민간 단체를 방역 파트너 단체로 이제 지정을 하고 기관 단위 이제 방역 활동을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한 방역 수칙의 이제 일부 완화는 결국 도민들의 자율 방역에 대한 책임과 의지라고 봅니다. 예. 시간이 제가 계산을 잘못한 모양입니다.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죠. 지금까지 박인균 의원, 심상화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